자, 이번에는 그 책에 있는 페이지 22에 있는 겁살의 그 삼합에 따른 변화. 그러니까 책은요,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2신살 그 10권 중에서 첫 번째 12신살 겁살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끝나고 나면 여기 네 번째 책 10권 중에서 네 번째 책 연살과 월살이 같이 있는 요 책을 갖다 진도를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 끝나면 반한살, 지금 일곱 번째 책 반한살 요 책. 그래서 요 책 세 권을 갖다 설명하면 겁살, 연살, 반한살의 물상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실제 사주에 쓸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은요, 그 첫 번째 책인 그 책 중에서 22페이지를 좀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이제 겁살의 삼합에 따른 변화 이렇게 타이틀이 달려 있는데요. 여기서 그 겁살의 삼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겁살은요, 그러니까 보통 연살과 반한살이 삼합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연살의 다른 이름이 도화살입니다. 제살의 다른 이름이 수옥살이듯이 다른 이름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살의 다른 이름은 도화살인데, 그러니까 그 보통은 이제 겁살, 연살, 반한살에서 겁, 연, 반합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걸 빨리 찾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 강의에 설명을 했듯이 자기가 만약에 돼지띠나 토끼띠나 양띠라면 자기를 중심으로 바로 뒤에 있는 시계방향 반뒤에 있는 게 겁살, 연살, 반한살이고 자기를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한 칸 지나가는 것 정방향 얘가 망신살, 육해살, 천살이 됩니다.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게 역마살, 제살, 월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런 내용도 실전 사주를 몇 개 적어가면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빨리 찾는지 그것도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을 볼게요. 경신일주인데, 그러니까 인월에 태어나고 뱀띠네요. 자, 요런 사주를 볼 때 지지를 빨리 찾는 방법은 부터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지가 있을 때 요 자리는 원래 사유축이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는 신자진이라고 여기는 해묘미가 들어가고 여기가 인오술이 들어가는데 요 글자에다가 그대로 위치에다 요 글자를 대체해 보는 겁니다. 이 띠를 중심으로 하니까 여기 사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사를 놓고 동그라미 한번 쳐보면 아 얘가 중심점이다. 그 다음에 인오술은 여기 들어가죠. 그 신자진은 신은 여기 들어가죠. 여기 있으니까 신. 요렇게 요 글자는 요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배치가 될 때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한다면 그럼 요렇게 배치되면 아 여기는 겁, 연, 반자리고 여기는 망육천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띠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한 칸 지나가는 거, 한 칸 전에 거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요 자리에서 여기는 인오술이 있는 자리니까 제일 첫 자리가 겁살 자리죠. 그래서 인이 겁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오가 있으면 도화살이 되는 거죠. 연살. 왜 술이 있으면 반화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가 있고 오가 있으면 아 이게 도화살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가 있고 뱀띠가 만약에 술이 있다. 그럼 술이 여기쯤 들어가니까 반한살이라는 걸 한 번에 알 수가 있죠. 자, 요건 몇 번 연습해보면 금방 압니다. 지금 요게 겁살이라는 겁니다. 요건 뭘까요? 망신살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12신사를 해석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는 12신사의 물상을 그 사람의 성향으로 많이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글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주를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육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격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어떤 오행에 대한 설명, 음양에 대한 설명, 12운성에 대한 설명, 12신설에 대한 설명, 공망에 대한 설명이, 그리고 그 형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제가 지금은 12신설을 설명하지만 이미 12신설만 갖고 사주를 해석하는 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특정한 물상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2신설을 보면요. 여기서 겁살의 물상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겁살의 물상이 나타나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게 빠르고 단호하고 올인, 이거 아니면 말고, 또 새로운 것에 자꾸 도전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게 겁살의 물상인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결과는 상관없이 자기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장점이다. 바꿀 수 없는 특성이라는 걸 겁살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겁살의 특성을 어느 분야로 활용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 좋은 결과를 이어질까? 이걸 직업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성이 있으니 이거에 맞는 것을, 이거의 특징을 어떠한 직업으로 연결시키면 굉장히 잘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직업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 이러한 예제 1에 있는 사주를 갖다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건 요 12신살입니다. 12신살이라는 건 뭐다? 겁살이다, 월지가. 월지가 겁살이에요. 월지가 겁살이라는 것은, 월지는 언제다? 청소년 시기. 연월일시에서. 만약에 이 인자가 여기 있으면 노년에. 그러니까 원형이정법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원형이정이요. 그래서 아주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월지가 겁살에 있다는 것은 청소년 시기, 아니면 타고난 특성, 성향, 이것이 겁살의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겁살은요, 단호한 결정, 그리고 한 곳에 열심히 하다가 훌쩍 어디로 떠나버리는 특성. 왜냐면 새로운 걸 갖다가 배우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이 연계를 많이 맺었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쉽게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존 사람과 관계를 쉽게 끊어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연연이라는 사람인지 보면요, 지지삼합체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지지삼합체계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살을 묶어줄 수 있는 유축이나 인을 묶어줄 수 있는 옷을, 신을 묶어주는 자진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요,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모든 관계를 쉽게 단절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또 자기의 직업도 많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겁살이다 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른다가 12신살만 갖고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향을 어느 쪽에다 활용하는 게 좋겠니? 이거에 대한 물음은 다른 것들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육치를 한번 보자고요. 이 겁살이 어느 쪽에 있다? 육치는 편제에 있습니다. 근데 편제라는 건 뭐다? 이 사람이 자기가 강하기만 하다면, 유통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가 아닌 여러 가지 고급 기호식품, 기호용품이라든가 보소, 가구, 아니면 고가의 물건들, 그러니까 늘 일상적으로 쓰진 않지만 고가의 물건이나 의류 이런 것들을 유통할 때 이 편지를 쓴다면 굉장히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겁살이다 보니까 편지를 만약에 이 사람이 인이라는 걸 써서 어떤 고급 의류를 유통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겁살은 익숙한 곳에서 물건을 띄워오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가져오는 어떤 낯선 곳, 그래서 생산지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고 굉장히 먼 해외에서 물건을 띄워와서 고가에 판다면 이 사람은 대박이 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육친과 겁살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이제 편지 같은 것도 뭐냐면, 그러니까 사업 속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제와 편제를 차이가 뭐냐면, 정제는요, 안정된 소득을 추구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정된 직장을 다니려는 선호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편제는 직장에서 얻는 안정된 소득에 만족하는 성분이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좀 큰 돈을 좀 벌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 편제에서 나오고 겁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나는 유통 품목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가져와서 유통을 했을 때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겁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쪽박을 차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한 사주에 하나가 있다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흉과 길이 한 곳에 이것으로 인해서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강약을 볼 때는요, 보통 일간의 강약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강하면, 즉 통근이 되어 있거나 오행적 세력을 갖고 있는 거 강하다고 하죠. 그럴 때는 내가 전체를 일을 주도하는 일에서 승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주로 뭐냐면 사업이나 자기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을 선택하고 집중이나 열정을 다하는 정도는 내가 결정한다. 누군가 나한테 타치해서 시키는 것이 거부하고 나는 내가 강할 때는 내가 결정한 걸 좋아한다. 이게 좀 강한 겁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사업도 하는 거예요. 자, 격을 볼게요. 격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나의 특징인데 삼형이라는 것도 사실은 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격은 여기서 올라간 천간이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요 안에 있는 무와 병과 갑이라는 글자가 천간에 투출됐다면 그것이 이 사람한테 변할 수 없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여기 천간에 무가 있다면 이 사람은 이 무라고 하는 편인, 즉 라이센스나 어떤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특징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의 겁살은 겁살을 써서 부동산을 갖다 쓸 때는요,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 거기서 발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행과 음양 같은 게 어떻게 쓰냐면요, 보통 이 자체가, 그러니까 남자한테 좋을 것이냐 여자한테 좋을 것이냐를 음양과 오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지지를 가지고 음양과 오행을 나타낼 때는요, 삼합 체계를 쓰게 됩니다. 즉 신자진과 인호술과 사유축이, 그러니까 신자진과 사유축은 여기는 음기로 보고요, 여기 인호술은 양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호술과 해묘미는요, 이건 뭐 적천수에 나와 있는 거죠. 목과 화는 양으로 본다, 금과 수는 음으로 본다. 그래서 사유축과 신자진은 음으로 봐서 얘는 이게 음이 하나, 음이 두 개, 양이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음의 기운이 좀 더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한테 유리한 사주가 되는 거죠. 여자일 때는 활동은 많이 하지만 자기가 주변에 덕을 얻기보단 자기 스스로 활동한 결과를 자기가 만족해야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자, 지금 뭐냐면 대체로 사주를 해석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면서 그걸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걸 지금 보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12운성을 볼 때는요, 보통 이제 12운성을 볼 때는, 그러니까 일간을 12운성으로 지지해서 어떠한 12운성을 갖느냐 볼 때도 있고요. 천간이, 다른 천간, 중요한 천간이 지지해서 얼만큼 세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일간이 지지에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 경이 산을 보면 장생지 들어가죠. 이것은 장생지, 여기는 절지에 들어갑니다. 여기는요 록지에 들어갑니다. 록과 장생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경이, 일간이 강하다는 거예요. 일간이 강하다는 것은 뭐다? 내 주도적으로 살아가길 선호한다. 다만 여기 월지 시대에는 내가 15세부터 35세 요때 월지 이때에는 내가 절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변과 어울리게 산다. 그러다가 내가 결혼 후나 35세 이후가 되면 이제는 내가 안정된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성향을 읽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무라고 하는 글자가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보면, 이 무라는 글자가 만약 여기서 보면 이게 무인이 되겠죠. 무가 앉은 자리가 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장생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나의 편인이 굉장히
강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가 인해서 장생하는 건 병이 인해서 장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한 상태긴 하지만 장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노년의 편인이 어느 정도 세력은 있으니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또 라이센스나 특허나 저작권 등을 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부동산 임대 사업이 나한테 가능하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 운성은 지금 일간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도 있고 나한테 의미 있는 천간을 지지로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말한 건 명의 사주에 살펴본 거죠. 대운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에 병인이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사람의 병은 편관이 됩니다. 이 편관이 격을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대운이 만약에 해, 자, 축 이대운을 지나고 가정해 보자고요. 대운이. 그러면 편관 병은 해에서 절지, 태지, 양지이기 때문에 거의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관이라는 조직 성향에서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태어났지만 대운이 해대운, 자대운, 축대운을 지날 때는 내 편관을 쓸 수가 없는 상태이니 조직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때는 나한테 요 안에 있는 임수인 식신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이 식신을 활용해서 내가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돌보고 이렇게 제조를 하는 것, 이런 분야에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대운을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12운성이 아니고 12신살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공망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공망은요, 그러니까 병신일주의 공망은 보통 자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나축이 지지는 없는데 대운 말고 세운에서 자년과 축년이 왔을 때 공망의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이라는 것은 이 사주의 이제 글자 자체가 삼형이 강하죠. 삼형은 주로 이제 사주 직업으로 따지면 수술을 하거나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치유를 하는 거, 또 법률을 다루는 일에서 자기의 직업 적성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격이 반듯하고 관이 발달되어 있을 때는 보통 법률 쪽으로 갑니다. 관성은 좀 약하고 식상이 발달되어 있을 경우는요. 그런데 식상이 격을 이루고 있거나 인성이 격을 이루고 있을 때 이때는 보통 이렇게 의뢰 쪽으로 많이 가요. 그리고 만약에 재성이나 재성 쪽이나 관성 쪽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을 때는요. 가공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보통 역마살을 쓰는 기업, 그러니까 뭐 조선, 항공 이런데 제조업 분야, 화학, 통신, 건설처럼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요소들을 지금 툭툭툭 던져놓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는 12신살의 겁살을 해석하지만 겁살만 가지고 해석하면 사주가 안 맞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겁살은 전체 중에서 특정 포인트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럼 다른 포인트를 쭉쭉 알아가는 것, 이게 여기서 말했던 다른 관법과의 조화를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내용들을 책에 굉장히 많은 예를 통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제 2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예제 2를 보면요. 24페이지에 있죠. 예제 2는 경오인사.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봤듯이 요걸 똑같이 놓으면 이 사가 이제 여기 있고 이는 여기 붙어 있고 오가 여기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신이었죠. 예제에서 신이었죠. 그러니까 예제 2를 한번 볼게요. 예제 1은 아까 경신이었고 인사 이런 모양의 이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는 삼합이 있습니다.
여기선 형이 있죠. 그러니까 삼합이 있는 것의 삼합 물상을 설명하려고 이 예제 2를 둔 겁니다. 자, 그럼 예제 2에서, 그러니까 요건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제 2에서 보면 여기서 지금 여기는 겁살이고, 여기는 도화살을 연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겁살과 도화살이 삼합을 이루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와 차이, 이 겁살과 이 겁살을 1번이라고 놓고 이 겁살 2번이라고 놨을 때 1번과 2번의 궁극적인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삼합이 되어 있지 않은 겁살, 2번은 삼합이 되어 있는 겁살입니다. 자, 이렇게 해요. 삼합이 되어 있지 않은 겁살은 겁살의 형상은 나타납니다. 성질과 행동, 다급하게 뭘 결정하고 올인하고 아니면 말고 또 새로운 데 가서 하고 수시로 바꿔가지고 과감한 도전을 하는 것은 계속 겁살이 현상입니다. 그런데 삼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그러한 것들이 안정한 모습을 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결론을, 유익한 결론이 얻어서 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게 합의되어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즉 겁살의 수많은 낯선 곳에 대한 도전이 지속적으로 발생은 하지만 그 도전이 웬만하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새로운 도전을 자꾸 하게 되는 물상이라는 겁니다. 얘가요. 그러다가 여기는 망신살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질 때 그때 안정된다는 설명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자기의 겁살에 대한 도전이 삼합으로 도화살과 합의되어 있으니 나의 도전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경5에서 인과 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요. 요거는 뭡니까? 요거 이제 오행 배치도 해놓고 이제 이걸 오행 배치도를 늘 생각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요거를 오 놓고 인 놓고 사 놓으면 여기가 벌써 사와 오가 벌써 여기가 편관과 정관이 되죠. 얘는 정관입니다. 얘는 편관이고요. 얘는 뭐가 될까요? 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 이걸 환산해 놓으면 굉장히 머리가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글자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렇지 8개 다 쓴다면 한 번에 빠르게 육친을 알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이 상황에서 여기 이제 겁살이면서 도화살이죠. 이 말은 뭐냐면 얘는 편제면서 어떤 겁살이죠. 겁살과 편제의 노력이 이쪽 정관과 도화가 합쳐져서 나한테 화국을 이루는 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해석해 볼게요. 그러니까 겁살의 도전은 많은 분야에 대해서 내가 호기심이 갈 수 있는 분야라면 도전을 해보는 것이 겁살입니다. 근데 이것이 편제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는 다양한 흥미거리와 재미거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나는 수많은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이런 거를 자기의 재능과 끼를 갖다 발휘하는 요 도화를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요 도화는 뭐냐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만한 끼로 발전시키는 게 도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겁살과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해서 그것이 내 끼와 연결해서 그걸로 인해서 나는 어떤 특정한 조직 속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얘를 갖다가 고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의 사랑을 받는 것,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이 모습이 이 사람한테는 그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여기선 지금 편제니까 이 편제의 어떤 내가 만약에 편제를 써서 해서 투자를 한다. 투자나 경제의 흐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면 그 투자는 내가 그 투자의 성과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도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펀드 매니저 같은 거라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나 투자 상품 소개 같은 걸 하는 직장, 이게 지금 직장이니까 직장 내에서 나는 투자나 어떤 다른 사람의 투자를 안내해 주는 일에서 상당한 재능을 발휘한다. 또는 이게 직장이라면 얘는 편제니까 뭔가 그 커다란 거의 물류에 관한 것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 사람에 만약에 종사한다면 이 사람은 건설에서 분양업에 종사하거나, 그러니까 현재가 어떤 물건을 파는 거니까요. 어떤 관과제의 조합이다 보니까 인허가 관청과 관련된 어떤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 일 쪽에서 자기가 직장 내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두 개를 조화시켜서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요것이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의 겁살의 어떤 무모한 도전으로 봤던 것들이 도화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현대에서 보면 요런 게 이제 고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먹방을 하거나 여행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한번 볼게요. 여행 유튜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유튜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낯선 오지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정말 일반 사람들이 가기 힘든 여행이나 이런데 패키지 여행 이런데 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여행지를 소개하고 자기의 경험을 소개하는 이런 것들을 편제의 성향을 편제이면서 어떤 편제이면서 겁살의 영향으로 보는 겁니다. 겁살이 낯선 곳에 굉장히 잘 적응하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인도 여행했다가 막 콩고 여행했다가 아프가니스탄 여행했다가 미국 여행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겁살물상이에요. 그런 겁살물상을 통해서 편제를 여행을 쓰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고 그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도화란 것에 의해서 유튜브의 시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편제인 금전 수입이 굉장히 올라가더라. 얘가 지금 편제와 도화를 관성을 같이 활용해서 합으로 나타나서 써있는 물상들을 읽어준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나는 여행 유튜브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왜 화이나 해봐라. 당근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금방. 또 이 사람이 만약에 나는 겁살이 아니라 안정된 곳에서 그냥 사무만 보고 싶다라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겁살의 물상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힘들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이제 얘를 갖다가 인과 오를 방해하는 게 신운과 자운과 진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운은 역마성이고 얘는 제살이고 얘는 월살인데, 역마살, 제살, 월살이 이 합을 갖다가 방해하는 대운이나 세운에는요, 인과 오가 합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진대운을 맞이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여자라면 묘진 두 번째 대운에서 진대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대운에 인과 오의 합을 방해하는 이 진에 의해서 이 합이 결과물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 가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나이 들어 자기의 장점으로 활용 못하고 중간중간 조금 하다가 말고 이 겁살 물소가 나타나니까 안착이 되지 않는 모양으로 다양한 시도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경일간에 인성으로 표현하고 많이 배우는 건 많이 배운다. 근데 합을 방해하니 배운 것이 낯선 것은 이 겁살에서는 낯선 것을 배우지만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요, 정말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라면 골프, 수영, 볼링,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스키, 점프, 필라테스, 각종 걸 다 배웁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 선수급까지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진대운에는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 사주에 이게 명에 있는 명에서 합이 되어 있는 사주는요. 이렇게 이 두 합의 물상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대운이나 세운에 의해서 이 둘이 방해받는 격각대운이나 충대운이라면 이 합의 물상이 온전히 내 유익한 결과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제 3을 한번 보겠습니다.